나는 꽤 오랫동안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고 쳇바퀴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성과에 대한 압박, 상사의 눈치, 동료들과의 미묘한 경쟁은 언제나 나를 짓눌렀다. 특히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 했고 불합리한 지시에도 네라고 대답해야 했다. 주말에도 울리는 업무 전화와 메시지는 나에게 단 한순간의 온전한 자유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마침내 은퇴를 앞두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을 던졌다. 은퇴 후에도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불안정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 길을 찾던 중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거대한 트럭 레미콘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삶과 안정적인 노후라는 두 마리 토끼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레미콘 기사가 된 후 내 삶은 믿기 힘들 정도로 여유로워졌다. 이전 직장에서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일은 철저하게 주 5일 근무, 빨간 날 모두 휴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일할 수 있었다. 정해진 배차 물량만 소화하면 그날의 업무는 끝이었다. 덕분에 근무 시간은 길지 않았고 야근이나 연장 근무는 일절 없었다. 오후 이른 시간에 퇴근해 아직 해가 지기 전인 밝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었다. 평일 오후 남들은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에 나는 여유롭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즐겼다. 한 달에 한 번은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꿈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저녁 식사 시간도 늘어났다. 단순히 일찍 퇴근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적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짧은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에 비하면 꽤 만족스러운 수입을 얻었다. 물론 큰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기사님들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중요했다. 내게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며 얻는 안정적인 수입은 더 이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었다. 이처럼 나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자유를 동시에 누리게 되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다는 것을 넘어 불안한 노후를 완벽히 해소해주는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주었다. 레미콘 기사로서의 가장 큰 만족감은 바로 인간관계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다. 이런 직장에서는 온종일 사람들과 부딪혀야 했다. 감정 노동은 기본이었고 억지로 웃고 떠들어야 하는 회식 자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대화 속에서 내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되었다. 하지만 레미콘 기사의 일상은 달랐다. 나의 주된 업무 공간은 트럭의 운전석이었다. 운전하는 동안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평소에 듣고 싶었던 팟캐스트를 들으며 조용히 길을 달렸다. 물론 현장에 도착하면 다른 작업자들을 만나지만 그 만남은 극도로 단순하고 명확한 업무 소통에 국한되었다. 복잡한 표정 관리나 억지 웃음이 필요 없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운송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확한 업무 환경은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지치지 않았고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다.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에 진저리가 났던 나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직업이 없었다. 노후를 준비하며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갑작스럽게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레미콘 기사라는 직업은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보장해 주었다. 첫째, 경기에 덜 민감한 필수 직업이었다. 레미콘 기사는 건설 현장의 쌀과도 같은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직업이다. 건물, 도로, 다리, 항만 등 어떤 사회 기반 시설도 콘크리트 없이는 지을 수 없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도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건설 수요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미콘 기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했다. 마치 조용한 강물처럼 꾸준히 흐르는 수익 구조는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둘째, 높은 진입 장벽이 만든 낮은 경쟁률이었다. 나는 직업을 바꾸기 전 여러 분야를 탐색했다. 프랜차이즈, 소매업 등은 초기 비용이 적어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대신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레미콘 기사라는 직업은 달랐다. 신차 구매 시 약 2억의 투자금에 달하는 트럭 구매 비용은 많은 사람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진입 장벽이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 막대한 비용에 망설였다. 하지만 다행히 중고 레미콘 트럭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신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트럭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고 마음 편히 이 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생기지 않으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셋째, 한번 맺은 거래처는 평생 자산이었다. 레미콘 기사의 일은 단발성 거래가 아니다. 한번 신뢰를 쌓은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사와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나는 납기일을 철저히 지키고 트럭 관리를 꼼꼼히 하여 일의 효율을 높였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꾸준한 일감으로 이어졌고
나는 신규 일감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거래 구조는 노년에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결국 내가 레미콘 D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직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업무를 해야 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일정에 맞춰야 했다. 하지만 레미콘 D사의 삶은 달랐다. 물론 정해진 배차 시간에 맞춰야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철저히 나만의 것이었다. 오전에 일을 일찍 마치면 남은 시간은 나만의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과 보낼 수 있었다. 굳이 주말에 일하고 싶지 않다면 그날은 온전히 쉴 수 있었다. 이러한 유연성은 나에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주었다. 더 이상 타인의 계획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었다. 레미콘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을 때마다 나는 단순히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레미콘 D사가 되며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얻었다. 사람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나만의 속도로 묵묵히 삶의 길을 달리고 있다. 혹시 당신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레미콘 D사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레미콘 D사라는 직업과 함께 유튜브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